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1학년도 중등임용 2차 면접 준비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5 핵심 역량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살펴볼 핵심 역량은 바로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은 어떤 하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분석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역량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의사소통 역량이 어떤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의사소통 역량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주고 싶으면 그 상황에 맞게, 상황이 다양할 테니까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이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소통 역량은 표현만 잘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타인의 말과 글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 그것도 의사소통 역량이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자체가 청자와 화자,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면서 서로 말이나 글을 통해서 그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준다는 거는 표현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중요하다?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 의사소통 역량이라 말을 잘하는 표현 능력도 중요하고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감으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의사소통 역량에서 나타나는 바로 공감 능력. 앞에 살펴보았던 그 심리적 역량에서 다른 그 개방적 사고를 바탕으로 그 성찰을 통해서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앞에 내용했던 것들과 조금씩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의사소통 역량은 표현과 이해가 중요하구나. 여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국 뭐가 된다? 의사소통 역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주고 싶다면 표현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혹시 모를 갈등의 상황을 잘 대처하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바로 의사소통 역량을 함량하는 핵심 포인트 키워드 세 가지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학생들의 이 세 가지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교사가 아이들로 하여금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주려면 우선 교사가 모범적으로 학생과 잘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 교사와 학생의 어떤 의사소통,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이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교사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뒤에서 다룰 것들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다뤄볼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과 의사소통을 키워주는 방안. 그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실제 학생 의견을 우리 학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급 페이스북 혹은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학교에 있다 보면 교사로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따져보면. 왜냐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그 수업 이외의 시간은 교사가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의 업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강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라 그 업무를 하거나 그 수업에 대한 대비를 하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교과 지식 전달이 우선적으로 되니까 수업 위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의 어떤 진실된 마음 이런 것들을 소통하기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이들은 종이 치면 집에 가버립니다. 실제로 아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다는 거죠. 쉬는 시간, 안 그러면 학급 자율활동 시간, 자치회의 시간, 뭐 이런 것들, 동아리 시간, 좀 자유롭게 온 점심 시간 이런 부분에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후에 상담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학급 페이스북이나 그러니까 학급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올려라.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네가 학급을 위해 하고 싶은 말,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럼 여기 애들이 다 올립니다. 예를 들면 뭐 선생님 뭐 자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제가 까먹고 있을 때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뭔가 까먹고 있었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자리 바꿀 시간이 됐는데 자리 바꿔주세요. 아니면 요즘 시험 기간인데 아이들이 좀 너무 떠든 것 같아요. 그거 좀 그 학습 분위기 변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소통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마음 신호등을 운영하는 거다. 아이의 감정 심리 상태를 제가 잘 알아야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게시판에 아이들이 오늘 자신의 기분과 심리를 신호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초록색, 기분이 안 좋, 그냥 그저 그러면 주황색, 그 다음에 기분이 안 좋은 빨간색 표시를 아침에 등교해서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 바뀔 때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기분 심리 상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사가 일일이 아이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오늘 우리 반에 누구누구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아이가 기분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만 안 좋은 거 알게 됐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누적해서 교사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한 아이는 일주일 내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는 상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실제로 제가 교육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의 어떤 그 노하우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본 거기 때문에 어디 뭐 이론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그 실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은 좋은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겠다 하면 좋은 모범 답안이 형성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학급 홈페이지 운영, 그 다음에 마음 신호등 운영하기, 그 다음에 최대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기. 예를 들면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는 방법에는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참여를 했냐면 뭐 예를 들면 수학여행지를 갔었을 때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반배 장기 자랑을 하면 무조건 참여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물론 아이들이 뭐 싫어했는지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아이들한테 맞춰주면서 반배 장기 자랑할 때 반장한테 시켜놓으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하자. 노래 선정부터 춤은 제가 잘 못 추니까 잘 추는 애들한테 의견을 맡기고 전 함께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좀 더 우리 반의 것들이 잘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서포터가 지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게시판 꾸미기 할 때 맡겨놓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못해도 만들고 그러니까 교사가 참여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와의 소통 능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대감이 형성되니까. 그리고 상담을 많이 한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앞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7-2-1의 법칙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한다. 70%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20%는 그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이끌어내고 10%만 내가 좋은 거 지도를 해준다. 10%만 해줘도 아이들은 그 반항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교사분들을 보면 아이들 얘기 한 번 듣고 계속 본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좋은지는 뭐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대한 많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적 방안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